과학 분야에서 뜻밖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물질인 LK99를 개발한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보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온 초전도체 물질 및 관련 과학자들에 대한 흥미가 쏠리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이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K99가 왜 세계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상온 초전도체 물질의 특성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온 초전도체 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전도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기전도는 물질의 전도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도체는 유리, 플라스틱, 고무, 다이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반면 철, 구리, 금,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은 우수한 도체입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물질은 반도체입니다. 이들은 부도체와 도체의 중간 특성을 지니며 전압을 가하면 전기 저항으로 인한 열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컴퓨터, 냉장고,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상온 초전도체 물질 LK99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시점에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세계 각국이 경계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물질이 과학뿐만 아니라 산업 및 국방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기 저항과 관련된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손바닥을 서로 맞대서 느끼는 열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마찰에 의한 운동이 전기 저항을 유발하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이유도 전기 저항에 있습니다. 이 열 방출 현상은 헤어드라이어, 오븐, 히터와 같은 제품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 저항과 이로 인한 열 생성에 대한 이해는 복잡할 수 있지만 물질이 전기 및 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금보다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는 구리는 산업 및 생산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특히 LK99 상온 초전도체 물질 개발에서 중요한 재료로 사용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한국의 LK99 초전도체 물질의 생산 과정에 대해 세밀히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온도 요소도 매우 주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는 물질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물질 내 분자의 불규칙한 운동으로 전기 저항값이 증가합니다. 온도뿐만 아니라 도선의 기하학적 특성도 전기 저항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선의 길이와 굵기는 전기 저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도체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전기 저항도 2배로 증가하며 굵기가 2배로 늘어나면 전기 저항은 2배로 감소합니다. 또한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마이스너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933년 독일의 발터 마이스너 과학자가 마이스너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초전도체 물질과 자기장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 효과는 초전도체 물질이 자기장 환경에 놓였을 때 자기장과 반작용하여 자기장을 물질로부터 멀리 밀어내는 힘을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물질은 표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상온 초전도체란 무엇인가요? 상온 초전도체는 0도 이상에서도 초전도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마이스너 효과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초전도체 특성만 있고 마이스너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완벽한 전도체 또는 광택이 있는 전도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너 효과와 초전도체 특성이 모두 있지만 상온에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초전도 특성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세계 과학자들은 한국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공개한 공식을 기반으로 LK99를 재생산해도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자체 연구를 통해 LK99가 상온 초전도체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전도체 기술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거의 완벽한 전력 전달 효율을 보장하는 능력입니다. 전통적인 구리 전선은 변환 과정에서 약 4%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초전도체는 전력 전달 효율을 거의 100%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 전달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거의 없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만 해도 매년 22조 원의 전력이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기술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전력선을 예비하는 대신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송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다른 시장에 에너지를 수출하려는 국가들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기술은 전자장치의 생산과 사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 장치는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며 이전에 필요한 복잡한 냉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 및 초고속 컴퓨터와 같은 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 기술은 교통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초전도를 자기 부상 열차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더 빠르고 효율적인 운송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마찰을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차량은 고속으로 이동하고 상당한 에너지 절약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뛰어난 효과로 인해 초전도체 물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물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LK99를 개발하여 초전도체 물질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일본 일부 지역 및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초전도체 열차 개발 등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를 교통 운송에 활용하는 것은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당한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큰 문제 중 하나는 상온에서 초전도를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도전 과제들은 초전도체 기술이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초전도 열차는 보다 인기 있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전도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도 응용될 수 있으며 의료 영상 장치 MRI 개발과 같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의 발전은 이러한 장비의 생산 및 운영 비용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이 상온 초전도 물질에 관한 발표를 한 지 며칠 만에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중국 측에서는 한국이 LK99 생산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학원은 이후 LK99가 상온 초전도체 물질이 아니라고 연구하고 밝혔습니다. 중국과학원은 중국이 수행한 실험 결과로 LK99의 특징인 전기 저항이 제로 저항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학원의 과학자들은 LK99가 자성 초전도 물질이 아닌 새로운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어떤 언론은 한국 과학자들이 중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상온 초전도 물질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제과학계는 한국 과학자들의 최종 발표에 대해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LK99 상온 초전도 물질 개발 과정과 관련된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